자, 14번 봅시다. 자, 14번 보면, 4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우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그러면 4차 함수, 극값의 개수, 구수값이 3개다라고 하면, 요렇게 그려지거나, 극값이 1개일 수도 있는 노릇, 그래서 y축이 요렇게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나 조건에서 바로 걸러주네요. x는 2에서 극값을 가진대.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2에서도 극값을 가지고 극값은 무조건 3개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y축 대칭함수 그 극값은 마이너스 2랑 0이랑 2에서 가지는 함수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gx라는 그래프는 0 이상에서는 fx를 그대로 유지해달래요. 그 다음 이 fx를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에 얘가 미분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문제 너무 쉽게 나왔다. 잘 봐라. 지금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연속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지 않습니까? 근데 0을 기준으로 우미분 값이 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맞지? 뭐가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좌미분 값이 0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이동을 시켰을 때 이 fx 그래프를 이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 시켰을 때 좌미분 값이 똑같이 0이 돼주려면 이쪽 부분의 모양이 여기가 접선의 길이 0인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갖다 붙어서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되거나 이게 첫 번째 혹은 요쪽 부분도 접선의 길이가 0인 거잖아. 그래서 요쪽 부분의 모양이 여기에 딱 0에 갖다 붙여서 즉 요점이 요렇게 이동을 해서 요러한 그래프 개형이 되거나 맞지?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접선의 길이가 0인 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m과 n이 모두 다 0이라면, 즉 이동 자체를 안 한다면 요쪽 부분의 모양이 여기 갖다 붙어서 fx랑 똑같은 모양이 돼서 미분이 가능한 건 맞는데 뭐 m과 n이 둘 다 0일 리가 없겠죠? 문제를 만든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m과 n이 모두 다 0인 거 가능합니다 라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케이스는 몇 가지가 남았습니까? 네, 2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여태까지 여기까지 설명한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면 당연히 따로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 학생들은 알겠죠? 꼭 따로 질문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너무 쉽게 나왔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줄까? 지금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는 이 부분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미분이 가능해야 돼. 요 나머지 요 부분을 그렸을 때도 그러면 우미분 값이 0이 됐으니까 좌미분 값도 0이 되게끔 하려면 요쪽 부분의 모양이 붙어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서 전체적으로 미분이 가능해지거나 아니면 요쪽 부분이죠. 요쪽 부분이 요렇게 여기 갖다 붙어져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끔 되게끔 하거나 2가지 상황이 나와지는 거야. 그래프 왜 이러냐? 네, 나와지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x축의 위치는 모르죠? 네, fx가 또 흔적 왼쪽 부분 x 양보다 작은 부분은 흔적만 남겨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fx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gx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다가 여기 점이 요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에 딱 갖다 붙어져서 요러한 모양 요 부분의 모양이 여기에 갖다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fx의 이동은 어떻게 된 거냐면 fx가 요렇게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동됐냐? 여기 있는 극소값이 어디로 오게끔?
여기 점으로 오게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fx 그래프식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다행히 fx의 극값은 -2랑 0이랑 2에서 가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f'x라는 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1이었던 fx를 미분하게 되면 최고 차항계수는 4가 되는 3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극값이 x는 -2와 0과 x-2에서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f'x가 식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적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4x에다가 x제곱 빼기 4, 즉 4x 세제곱 빼기 16x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fx식은요 x 4제곱 빼기 8x제곱 플러스 c라고 설정이 될 것이다. 이해갔나? 그러면 fx는 그래프가 요 함수값 좀 찍어 놓을게요. 요렇게 있을 때 여기 점의 좌표는 0,c가 되고, 여기 f2의 값 좀 찾아보자. f2의 값은 16 빼기 32 플러스 c가 돼서 여기 점의 좌표가 2,-16 플러스 c, 여기 점의 좌표는 -2, -16 플러스 c라고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 케이스로 돌아가서 여기에 있던 점, 요게 -2, -16 플러스 c, 요 점이 요렇게 0,c로 이동한 게 된 거지 않습니까? 평행이동이. 그래서 -2, -16 플러스 c, 요 점이 0,c로 이동했다. 즉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16만큼 평이동한 것이니 m의 값은 2고 n의 값은 1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네, 수월하죠? 자, 그 다음 이게 답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다시 한 번 더 fx 그래프가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고 오른쪽에선 그대로 그려줬다. 요렇게 fx가 있었는데 요쪽 부분이죠. 요쪽 부분이 요렇게 이동한 경우다. 즉 여기서 보여주면 요쪽 부분의 모양, 여기 극소값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 요 부분이 요렇게, 이 점이 요렇게 이 점으로 이동을 해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게끔 이동했다라는 거겠죠.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보여주면, 아이고야, fx가 요렇게 있었는데요, 요게 이 점이 요렇게 이동을 해서 요러한 그래프 개형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점의 좌표가 2, -16 플러스 c였는데 그게 0,c로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2, -16 플러스 c, 요 놈이 0,c로 이동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6만큼 평이동한 게 된 것이니 m의 값은 -2, n의 값은 1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m 플러스 n이 될 수 있는 값은 총 3개가 나왔어요. m 플러스 n이 될 수 있는 건 0과 18과 14인데요. 최대값은 18이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재밌었는데 너무 좀 아쉽다, 실망스럽네요. 조금 이 정도는 킬러도 안 될, 중킬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네, 이 정도는 너무 쉬운 문제다. 근데 저런 문제로 연습해보면 너무 좋겠다, 맞지? 연습 좀 해봐라. 단순히 식으로만 푸는 게 아닌 그래프를 이동시키면서 기하학적으로, 직감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수열 문제가 아니네요. 자, 한번 보면 m은 중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고, 여기 PMA 둘레를 구해보란다. 그럼 일단 각이 같다고 했으니까 중심각 원주각 쓸 줄 알았는데 m이라는 것은 원 위의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각 원주각은 거리가 멀고, 그럼 닮음을 생각할 수 있나? 이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주어진 힌트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 OM의 길이는 1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120도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OA 길이는 2입니다. 그럼 수월하게 선분 AM 길이를 찾을 수 있겠네. 맞지? 삼각형 OAM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AM 길이를 한번 설정해 보면 AM의 제곱은 OM의 제곱, OA 제곱, 그 다음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120입니다. 요 놈은 90 플러스 30이니까 바뀌고요. 30도 그대로 쓰고요. 제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요렇게 날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 더하기 2가 돼서요. 따라서 AM의 길이는 루트 7이겠구나. 됐지? 그럼 둘레 찾는 과정에서 루트 7 한 변의 길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볼까? 여기가 루트 7로 알게 됐잖아. 자, 그러면 닮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명분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지금 요 삼각형에서 바라보면 OP 길이가 또 2지 않습니까? 맞지? 그럼 PM 길이만 몰라. 이걸 잠시만 A라고 한다면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서로 같은 취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각을 알파라고 쓸 때 알파에 대한 삼각비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삼각형 OAM에서 말이야. 그럼 그 알파에 대한 삼각비를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A의 길이, PM의 길이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두 번째로 삼각형 OAM에서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요 놈은 사인 알파 분의 1은 사인 120도 분의 루트 7. 이래서 사인 알파에 대한 삼각비 찾아올 수 있겠지. 그러면 사인 알파 양변 역수 취하면 루트 7분의 사인 120이고 요 놈은 2분의 루트 3이니 이 루트 7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여기 삼각형 OPM에서 써먹으려고 삼각형 OPM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주면 요렇게 세트로 잡겠습니다. 알파에 대해서 얘는 OM 길이의 제곱은 PM 길이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OP 길이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A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알파. 그럼 여기서 사인 알파를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 찾아와야겠네. 어떻게? 다시 시작. 얘는 2루트 7이고 얘는 루트 3입니다.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28 빼기 3, 즉 5예요. 그리고 알파는 제1사분의 각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2루트 7분의 5로 취급이 돼요. 2루트 7분의 5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날려보고 얘를 넘겨주면 a제곱 플러스 3 빼기 루트 7분의 10 a는 0이 되겠네요. 호호호 싫은데 일단 루트 7을 곱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a 플러스 3 루트 7은 0이 되고 근의 공식 되겠다. a다라는 것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루트 7분의 5 풀마 루트 25 빼기 21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7분의 5 빼기 2거나 루트 7분의 5 플러스 2가 돼서요. 따라서 a라는 값은 루트 7분의 3이거나 a는 루트 7분의 7이거나가 되겠습니다. 얘가 루트 7이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2지 않습니까? 그 a라는 길이가 반지름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PM 길이 A다라는 것은 7분의 3 루트 7이겠네요. 그럼 한 변 더 찾았다, 맞지? 여기서 7분의 3 루트 7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여기 AP 길이만 찾아주면 돼요. 그럼 AP 길이는 어떻게 찾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빡센 것 같습니다. 일단 AP가 들어간 삼각형에 집중해봐도
여기 삼각형에서도 정보가 좀 적어요. 각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여기 삼각형에서도. 요렇게 삼각형을 바라봐도 OAP에서 바라봐도 각이 주어진 게 많이 없습니다. 맞지? 각을 알아야 어떤 각에 대한 삼각비를 알아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봅시다. 여기 우리가 각이 이거 두 개 같다라는 걸 사용 안 하진 않았어요. 여기도 여기 알파로 잡았으니까 알파에 대한 삼각비도 썼었고. 근데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되는 그 상황 중에 하나는 여기 봐봐. 아까 맨 처음에도 원주각과 중심각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 선을 기준으로 OM을 기준으로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서로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헷갈리게 하니까 이 그림을 잠시 떼내서 원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M이 있고요. 여기 O가 있고요. 요렇게 OM 길이를 그립니다. 그러면 요렇게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거를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그림처럼 여기 그림에 매칭시켜 보면 여기가 P, 여기 점, 그 다음 여기가 A, 여기 점, 이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적지 않게 쓰입니다. 이거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O와 M과 P와 A는 한 원 위에 있습니다 라고 말이야. 그러면 AP 길이는 여기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 우린 알파를 요렇게 설정했었습니다. 그 다음 까먹었을란가? 사인 알파는 2루트 7분의 뭐였죠? 까먹었네. 네, 사인 알파는 2루트 7분의 3, 루트 3, 2루트 7분의 루트 3, 그 다음 코사인 알파는 2루트 7분의 5. 이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는 120도입니다. 그 다음 여기 AM의 길이도 아까 찾았어요. A의 길이는 루트 7이 했어요. 그 다음 PM의 길이도 7분의 3 루트 7. 루트 7분의 3을 쓰죠. 이거는 루트 7분의 3. 이렇게 여기 그림을 이렇게 필요한 부분끼리만 딱 정해서 여기 다시 옮겨 쓴 겁니다. 그럼 요 상황에서 보면 이제는 외접원이 보인다. 맞지?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이 보이는데 제일 먼저 다가가야 될 건 여기가 제일 유력하겠네요. 여기 삼각형을 보면 요 삼각형 사인 120도 특수각이죠. 그 다음 그에 대한 대변의 길이 주어졌지. 그럼 이 삼각형의 외접원도 똑같이 그려지는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아오겠습니다. 사인 120분의 루트 7이 되고 요 놈은 2분의 루트 3이다.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 이용한 2R은 루트 3분의 2 루트 7이다.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은 루트 3분의 루트 7이다. 이걸 찾을 수 있겠네요. 됐죠? 일단 한 개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써먹지? 그 다음 외접원이 나왔고 요 길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 삼각형을 써야 될 거. OP 길이 알죠? OA 길이도 알죠? 그 다음에 사인 값 아는 거 없고요. 네, 이렇게 합시다. 저는 이게 보이네요. 여기 길이가 2입니다. 여기 길이가 2예요. AP의 길이가 들어간 삼각형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베타에 대한 삼각비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를 알고 있거든.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 한번 또 써주면 사인 베타분의 2 OA 이 길이는 2R과 같다. 루트 3분의 2 루트 7과 같다. 그럼 딱딱 날려주면 사인 베타도 루트 7분의 루트 3입니다. 로 알게 돼요. 그러면 다시 시작을 이용해 베타에 대한 또 코사인 그 베타를 찾아주면 여기 루트 7, 여기 루트 3, 여기 2 따라서 코사인 베타는 루트 7분의 2가 돼요. 그럼 그걸 어디다 써먹냐? AP 길이를 찾는데 써먹겠습니다. 여기 B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베타니까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좀 내가 헷갈릴 수 있겠다. 쌤이 그림을 너무 더럽게 그려가지고 요 삼각형 OAP 삼각형만 딱 떼오면요. 직각 삼각형이에요. 미안.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가 P고, 여기가 O고, 여기가 A야.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 AP 찾아낸 거 A야. 그 다음 여기가 베타로 잡은 거거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을 말 내리게 되면 여기가 2분의 B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법칙 따로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코사인 값 써주면 돼요. 코사인 베타는 2분의 B다. 즉 4분의 B다. 근데 코사인 B는 루트 7분의 2다라고 말이야. 따라서 B다라는 것은 루트 7분의 8이 되고 B라는 것은 7분의 8 루트 7이겠다. 그래서 마지막 둘레 7분의 8 루트 7이 찾아져서요. 둘레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선생님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쌤은 이 부분이 이 외접원을 다시 한 번 더 그리겠다는 이 부분이 조금 뒤늦게 보였어요. 처음에 의심은 했지만 찾아질 게 좀 많아서 PM과 AM 그냥 찾아질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밀었더니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너희는 깔끔하게 정리해봐. 자, 그래서 최종 답은 루트 7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한 거, 이 뒤거 두 개 더한 거 7분의 11 루트 7이고 이건 7분의 18 루트 7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